나는 사람을 싫어했다.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행복한 순간을 붙들면서 살아야만 했다. 사람 사이에서 치여 살아야 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있었기에 항상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항상 불행하기만 했다면 생존 본능을 뛰어넘어서 지금쯤 죽었지 않았을까. 특히 정말 행복했던 순간을 꼽아보자면 처음 1,000,000원을 모은 그 순간이었다. 사람에게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을 만들 발판이 생긴 기분이었다. 굉장히 행복했었다. 그런데 1,000,000원을 모은 후에 5,000,000원, 그리고 그 다음 1억을 모았을 때, 그리고 집을 샀을 때, 왜인지 첫 1,000,000원을 모은 그 순간만큼 행복하진 않았다. 누군가에게 너 재능 있다, 어떻게 그렇게 무언가를 잘하냐는 말을 들은 순간들도 행복했다. 자기 효능감이 들었고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의 내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능력을 인정받는 것 그 자체의 행복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진짜로 재능 있고 능력 있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말과 내 통장의 숫자는 행복했지만 텅 빈 공허함도 함께 찾아왔었다. 그게 진정한 내 가치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첫 인정과 숫자 너머로 더 많은 것을 이뤄갈 때마다 내 만족감은 역설적으로 점점 떨어져 갔다. 내가 더 행복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다. 이 순간들은 처음 모은 1,000,000원만큼 자극적이고 강렬한 순간들은 아니었지만 모으는 돈의 액수나 성취에 대한 칭찬만큼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만족스럽고 잔잔하게 유지되는 행복이었다. 내가 살아가며 진짜 행복을 느낀 순간은 내 생각보다 정말 별것 아니었다. 학창시절 이야기다. 나는 외출할 때마다 이리저리 사람에 치여 마음이 바짝 고갈됐다. 그럴 때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롯이 나 혼자가 되어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등하굣길이었다. 날씨와 기분이 좋은 날에는 아주 신나는 노래를 틀어 흥을 돋웠고 우울한 날에는 내 마음에 온전히 와닿는 우울한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았다. 화가 나는 날에는 시끄러운 낙이나 디스곡을 틀었다. 오늘 나를 짜증나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내 속을 뒤집어 엎는 대신 노래를 방패 삼아 마음속으로 시원하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그렇게 버스 창문에 기대어 노래를 듣다 보면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올 때도 있었다. 그 사소한 음악 소리가 나에게는 줄어들지 않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였다. 그리고 내가 한때 가장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순간은 자기 전 유튜브를 켜는 시간이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돌아와 지친 하루를 보낸 나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특히 나는 ASMR 상황극을 좋아했다. 판타지 상황극을 볼 때면 내가 진짜로 마녀의 마법 상점에 들어와 비밀스러운 물약을 사는 상상을 하곤 했다. 인어의 눈물이나 드래곤의 심장 같은 재료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보면 어떨까? 차가운 인간 세상 말고 나도 이런 다정하고 기묘한 판타지 세상에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일종의 현실 도피였을지도 모른다. 영상 속 크리에이터의 편안한 목소리와 다정한 눈빛은 지친 내 밤에 안락한 위로가 되었다.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극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느닷없이 유튜버가 나에게 ASMR을 해주고는 5억을 내놓으라고 우기는 상황극을 좋아했었다.
그게 왜 그렇게 재밌고 좋았는지 모른다. 종종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들릴 때면 장난기가 넘치는 점원들을 마주치곤 했다. 겨우 5,000원짜리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을 뿐인데 5억 원입니다 하며 실없는 장난을 던지는 사람들 말이다. 받아줄 기운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날에는 아, 오늘 또 왜 저러시나 싶어 마음속으로 짜증이 확 솟구치기도 했다. 타인의 악에 없는 장난조차 감당하기 힘들 만큼 내 마음이 고갈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혼자만의 공간에서 화면 속 그 유튜버가 나를 향해 5억을 내놓으라고 눈을 반짝이면 이상하게도 그 무해한 장난에는 마냥 좋아서 피식 웃음이 터졌다. 낮 동안 기운이 없어 밀어내기 바빴던 진짜 사람들의 장난은 버거웠지만 나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해주는 화면 속 사람의 억지는 전혀 싫지 않았다. 내가 밤마다 도망쳤던 또 하나의 안식처는 게임 유튜브. 그 중에서도 마인크래프트 상황극이었다. 다들 성인이 되어서 무슨 마크 상황극이냐고 하겠지만 나는 남몰래 은근히 과몰입을 하며 챙겨봤다. 특히 스릴 넘치는 추격전이나 추리 콘텐츠보다는 소꿉놀이 같은 잔잔한 에피소드에 마음이 갔다. 영상 속 인물들은 진짜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다정하게 투닥거렸다. 사각형의 귀여운 캐릭터들이 북적북적 모여 사소한 일로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 자체가 나에게는 커다란 힐링이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네모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유치하고 다정한 세계는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마음의 안식처가 돼주었다. 마인크래프트로 무언가 창조하고 살아가는 영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상황극이 아니어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크 영상을 가끔 찾아보곤 하니 말이다. 시간이 흘러 혼자 살게 된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은 새벽에 혼자 스피커를 틀고 노래를 들을 때다. 본가에 살 때는 눈치 보여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가 방 전체의 공기를 채울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는 그 시간만큼은 꽤 완벽하게 행복하다. 나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악을 듣는데 요즘은 꽤 메이저해진 보컬로이드 노래도 좋아한다. 초록색 머리에 하츠네 미쿠로 유명한 그 기계 음성으로 만든 음악들 말이다. 내가 보컬로이드에 매료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감정이 없는 존재가 감정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직접 노래를 부를 때는 차마 부끄러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과 혹은 너무 직설적이어서 수치스러운 가사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간은 분명 살아가며 그렇게 수치스럽고 기괴하고 깊고 깊은 감정들을 실제로 느낀다. 에세이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걸고는 차마 하지 못할 고백들을 웹툰이나 소설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는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이 부르면 지나치게 과하거나 부담스러울 그 격한 감정들을 감정이 없는 로봇 음성이 담담하게 노래할 때 그 어떤 인간의 목소리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기계가 대신 사람을 흉내내는 멜로디를 들으며 창피하지만 새벽에 홀로 눈물 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 말고 삶에서 꽤 묵직하게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누군가와 대화하며 깊은 공감을 나누거나 서로를 깊게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때였다. 물론 척박한 세상살이 속에서 이런 마법 같은 순간이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다. 그 찬란한 찰나가 지나가고 결국 사이가 멀어졌을 때 나는 그 기억들을 통째로 부정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어차피 영원하지도 않을 거. 그런 추억 따위 그냥 버려버리자 하고 되뇌면서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했어도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로 행복했던 게 맞았다. 비록 깨진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과거의 행복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올지라도 그 순간 가슴에 가득 찼던 충만함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되돌아보면 내 인생의 대부분은 그저 매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때는 편안함보단 늘 날선 긴장감이 앞섰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를 죽지 않고 버티게 한 것은 전부 사람이 남긴 흔적들이었다. 버스 창가에서 들었던 아름다운 타인의 목소리에 내 얘기인 듯 위로받았고, 모니터 속 가짜 세상에서 연기하는 이들의 온기를 보며 숨을 쉬었으며, 인간의 형태를 한 기계의 차가운 노랫소리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진짜 사람과의 완전한 연결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사람을 싫어한다고 굳게 믿었던 나는 사실 온 마음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토록 돈과 명예를 추구했고 성취 뒤에 행복해했던 본질적인 이유도 결국은 하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어떻게든 이 사회와 끈끈하게 연결되고 싶었던 발버둥이었다. 만약 나 혼자 잘나고 고고한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누군가가 내 재능을 알아봐 줄 때, 누군가와 연결되었다 느낄 때 그토록 짜릿하게 기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 연결이라는 목적을 잊은 채 과정에서 타인을 밀어내며 돈만 쫓았을 때, 손에 쥐어진 숫자들은 나를 지독한 허무함으로 이끌었다. 돈과 재능은 내 삶을 이전보다 편안하게 만들고 유능감을 주었을 뿐, 삶의 최종 목적지인 행복한 삶 그 자체가 되어주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나는 매일 사람이 싫다며 피곤하다며 혀를 차면서도 여전히 유튜브를 한다. 누군가와 강하게 공명하고 연결되는 순간만큼 내가 살아있음을 짜릿하게 증명해주는 행복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비로소 깨달은 귀중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내 영상에 찾아와 댓글을 남기는 수많은 이들 역시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아 인간관계는 지쳤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 라고 말하는 나 같은 이들이 내 영상에 옹기종기 모여 서로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얻고 있었다. 정말로 사람이 싫고 혼자가 좋았다면 그들은 애초에 내 영상을 찾아와서 공감하지도 굳이 댓글을 달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면 뒤에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다는 말로 위로를 주고받는 그들의 목소리를 보며 나는 확신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냉소가 아니다. 다만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 안전한 곳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와 진실하게 맞닿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끝없는 돈과 높은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삶의 거친 파도를 함께 넘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 속에서 피어난다. 나는 여전히 사람이 피곤하고 가끔은 밉다. 하지만 내 영상을 보러 와서 다정한 자국을 남겨주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인간의 온기들을 나는 앞으로도 기꺼이 혐오하고 또 격렬히 사랑할 것이다.